안녕 여러분, 이응이에요. 이응이응. 이응.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제 몸매 관리 비법, 체중 유지하는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고고! 저는 지금 168에 48kg, 49kg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이 몸무게는 한 대학교 3학년 때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유지하고 있는 몸무게예요. 살이 빠지기 전 몸무게는 한 55kg에서 58kg 정도 됐었고 그래서 한 10kg 정도 빼고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다이어트를 할 거다, 10kg 뺄 거다 해서 이렇게 살이 빠진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고 몸무게를 재보니까 그렇게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 살이 빠지는 기간 동안 내가 도대체 뭘 했길래 뭘 했으면 그렇게 살이 빠졌을까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께 다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중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식이요법인데 그거를 스트레스 없이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 받고 하려면은 식욕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의 식욕이 어떻게 이렇게 곤두박질 쳤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유는 턱관절 장애. 제가 턱이 아픈 이후로는 질긴 음식이나 단단한 음식 이런 걸 보기만 해도 식욕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쌈,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 예전에는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던 음식인데도 이제 보면은 좋긴 하지만 먹었을 때 아팠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본능적으로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정신과 약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술을 끊기도 했지만 이 약이 찾아보니까 식욕을 조금 이만큼 떨어뜨려주는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고 나서는 이제 예전만큼의 그 식욕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인데 배고픔 없애기. 사람이 오랫동안 먹을 걸 안 먹으면은 배고픔을 느끼고 막 먹을 거에 대한 욕구가 막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간식을 엄청나게 먹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도 저는 시도 때도 없이 간식을 사다가 먹었고 대학교 때도 많이 먹고 했는데 그때는 살이 쪘어요. 왜일까요? 간식도 먹고 밥도 삼시세끼 다 먹었기 때문에 살이 더 쪘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식을 중간중간 먹어주면은 과식하는 걸 방지할 수 있겠죠? 대신에 간식은 탄수화물은 피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밀도가 높은 쿠키, 빵, 과자 이런 거는 피하는 편이고 제가 좀 선호하는 간식은 육포 같은 거. 먹는 시간에 대비해서 칼로리가 낮은 거. 되게 오랫동안 입에서 갖고 놀 수 있는 음식들을 좋아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트레스 관리인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든 기력이 다 떨어지고 식욕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거는 우리 정신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고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그 중정도의 스트레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돈이 없거나 뭔가 결핍되어 있을 때 먹을 게 땡기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뭐를 금지하고 뭐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그로 인해서 또 식욕이 폭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살을 빼고 있어도 다이어트 중이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다이어트라는 말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평소에 지키는 룰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이어트 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절대 금지하지 않는 거. 좋아하는 음식을 금지하게 되면 괜히 더 먹고 싶고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치킨이나 연어를 금지하지 않고 먹고 싶으면 먹어줍니다. 자, 그 대신에 그렇게 마구마구 먹게 되면 살이 오히려 찌겠죠. 그래서 두 번째 룰은 연속적으로 먹지 않는다. 월요일날 치킨 먹고 화요일날 연어 먹고 먹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입맛이 돋아가지고 점점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속으로 먹지 말고 어느 정도 텀을 둔 다음에 먹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탄수화물 주의하기. 살을 뺀다고 하면은 이제 지방을 가장 조심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영양소는 탄수화물이에요.
밥도 탄수화물이고 간식으로 먹는 빵도 탄수화물이고 탄수화물이 들어간 식품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도하게 먹고 있어가지고 그게 몸속에서 지방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에 줄이라고 했다고 너무 극단적으로 줄여버리면 건강에 정말 안 좋으니까 하루에 100g 이상은 꼭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물 많이 마시기. 저는 물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냉수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이렇게 큰 컵에다가 따라 놓고 계속 먹어요. 물이 떨어지면 또 떠오고 또 떠오고. 리터를 정해놓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는 것보다는 그냥 곁에 두고 습관처럼 먹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게 되면은 위 용량이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밥을 먹을 때 과식을 하게 될 위험이 있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는 야채 사랑하기. 저는 가끔씩 먹는 야식보다는 평소 먹는 삼시세끼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고기 반찬보다는 야채 반찬 위주로, 또 짠 거보다는 안 짠 거 위주로 골고루 먹되 그 비중을 약간 변화시켜주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살이 점차적으로 빠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운동. 살을 빼는데 정말 중요한 게 운동이죠. 저는 살이 좀 붙었다 싶으면은 코어 운동을 해요. 코어. 배, 복근이나 허리나 엉덩이. 이렇게 근육이 많은 곳의 근육을 더 빠방 늘려줘요. 이 방법은 체중이 바로 빠지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바디 라인을 잡아주는 효과가 바로 나오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몸을 바꿔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전에 소개해드린 운동이랑 달라진 거는 없고 플랭크, 힙업 운동, 다리 들어 올리기 이렇게 3가지를 하고 있어요. 플랭크는 팔꿈치를 이렇게 바닥에 대고 엎드려 뻗쳐를 하는 동작인데 저는 2분 동안 타이머 맞추고 버티고 있어요. 근데 제가 2분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2분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한 30초가 목표다 하면은 타이머 30초 딱 맞춰놓고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돼요. 힙업 운동은 멍멍이처럼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는 운동인데 한쪽에 250번씩 해주고 있어요. 250번, 250번 막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해주는데 이 운동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되게 힘들고 그냥 눕고 싶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바로 누워요. 그냥 누워가지고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걸 한 20번씩 해주고 있어요. 운동하는 시간에 그냥 누워서 쉬기에는 양심에 찔려가지고 다리라도 들었다 놨다 해주는 거죠. 제가 운동을 예전에는 맨날 했었는데 요즘에는 매일 해주진 않아요. 왜냐면 운동을 하면은 식욕이 더 막 올라와가지고 더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살이 쪘을 때만 해주고 있어요. 저번에 영상에서 제 배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복근이 있었죠. 근데 저는 옛날부터 복근을 가지는 게 좀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복근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막 배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살이 빠지고 보니까 이거는 안에 근육의 문제가 아니고 겉에 지방의 문제더라고요. 아무리 근육이 이만큼 나와 있어도 겉에 지방이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복근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꼭 지방을 이렇게 좀 커팅해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제가 최근에는 운동을 안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운동을 안 하는 대신에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평상시에도 배에 힘을 항상 주고 있기. 그 다음에 2번째, 걸을 때도 배에 힘을 꽉 주고 또 허벅지 힘으로 걷는다. 그 다음 3번째는 계단을 오를 때는 엉덩이에 집중해서 엉덩이 힘으로 오른다. 우리 몸의 근육 중에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엉덩이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잘 이용하면은 살이 정말 안 찌는 체질로 변할 수 있어요. SNS를 보면은 시중에 다이어트 제품 광고가 정말 많죠. 저한테도 광고 제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다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걸 먹고 뺀 것도 아니고 그걸 먹게 되면은 왠지 요요가 올 것 같아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천천히 빼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더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보조제 같은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뺐다가 다시 요요가 오면
정상적인 몸무게보다 더 많이 찔 수 있어요. 저도 한 번에 10kg가 찌는 요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추천하지 않고 저처럼 습관 한두 개쯤 바꾸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천천히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체중 관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